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분명히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실적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반도체 초호황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던졌고 코스피는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지면서 멈춰섰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흔들리는 겁니까? 다음 주에는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무너지는 겁니까?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번 주 주가가 얼마에 끝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89조 실적 이후 시장이 이제부터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면 다음 주에도 호가창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끝난 종목인지 아니면 시장이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손을 털어낸 뒤 다시 볼 종목인지, 다음 주 진짜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겠습니다. 삼성전자의 89조 실적은 끝난 뉴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를 하루짜리 이벤트로 봅니다. 실적 나오고 주가 반응 보고 올랐으면 좋고 빠졌으면 나쁜 뉴스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더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의 진짜 의미는 시장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2분기 숫자는 확인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묻습니다. 3분기에도 더 좋아질 수 있느냐? 4분기에도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느냐? HBM과 AI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파운드리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느냐?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주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급락만 보고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89조 실적만 보고 무조건 간다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숫자 하나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실적 이후에 해석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급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높아져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 발표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초호황, D램 가격 상승, 낸드 회복, AI 서버 수요, HBM 기대감, 외국인 수급 복귀 기대, 이 모든 재료가 주가에 먼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주식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르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먼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시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더 놀라운 숫자는 없느냐? 다음 분기에도 이 속도가 이어진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세론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나쁜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기대를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한 뒤 실제 뉴스가 나오는 순간 차익 실현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익 실현이 단순한 매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 수급,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 차익 실현, 반도체 쏠림, 피로감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장 전체가 폭발한 겁니다. 이걸 기업의 본질이 무너진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착시가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빠지면 사람은 자동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으니까 이렇게 빠졌겠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것 아니냐. 삼성전자 실적에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이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급락이 펀더멘털 붕괴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삼성전자 급락의 핵심은 실적 부진이 아니라 기대 선반영과 수급 충격입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번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미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 흔들리자 그동안 쌓여있던 파생 수급과 단기 차익 물량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좋은 뉴스도 악재처럼 해석됩니다. 실적이 좋으면 피크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더 이상 얼마나 오르겠느냐고 의심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심리는 방향이 아닙니다. 공포도 방향이 아닙니다. 진짜 방향은 다음 분기 이익이 꺾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AI 메모리 경쟁력이 숫자로 이어지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주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급 실적을 냈는데도 코스피는 흔들렸습니다. 사이드카가 걸렸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이 정도 장면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겁을 먹습니다. 장기 투자자도 흔들리고 단기 투자자는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장이 정말 삼성전자를 버린 겁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 주도주에서 개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마지막 흔들기가 나온 겁니까? 저는 지금 이 구간을 후자에 더 가깝게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경로가 아직 꺾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여러 걱정이 나옵니다. HBM 경쟁력, 파운드리 적자, 충당금, 정점 우려, 외국인 매도 다 맞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확인된 하락 추세는 다릅니다. 하락 추세라고 말하려면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이 실제로 무너지고 메모리 가격 전망이 꺾이고 AI 수요가 줄어드는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아직 시장은 그걸 확인한 게 아닙니다. 확인한 것은 공포입니다. 확인한 것은 수급 충격입니다. 확인한 것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시장이 한번 멈춰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다음 주 시초가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월요일에 갭 상승하느냐 갭 하락하느냐 그걸 맞추려고 하면 결국 호가창에 휘둘립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주 시장이 삼성전자에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3분기 이익 추정치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3분기와 4분기를 볼 겁니다. 주가는 과거 숫자보다 앞으로의 숫자에 더 예민합니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를 계속 올리는지 아니면 일부 사업부 부담을 이유로 눈높이를 낮추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면 이번 급락은 과도한 수급 충격이었다는 해석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피크아웃 우려를 더 크게 반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핵심은 주가가 하루 오르냐 빠지냐가 아닙니다. 이익 추정치가 살아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HBM과 AI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도 여기일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AI 메모리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 누르는 비교 포인트가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크게 가려면 결국 이 의심을 풀어야 합니다. D램과 낸드가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실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프리미엄으로 보려면 AI 메모리에서의 주도권 회복 신호가 필요합니다. HBM 고객 검증, AI 서버향 메모리 공급 확대,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 이런 뉴스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리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크다는 건 그 의심이 풀릴 때 재평가 폭도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89조 실적으로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장은 체력보다 방향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주가에서 외국인 수급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는 무겁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급락에서도 외국인 매도는 시장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를 단순히 한국 시장 탈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늘 비중을 조절합니다. 많이 오른 섹터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벤트 전후로 포지션을 줄이고 다시 확인되면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급락 이후 다시 저가 매수로 돌아서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 강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만 사고 삼성전자는 계속 피한다면 시장은 아직 AI 메모리 순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에도 수급이 돌아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반도체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이지만 이제 한국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미국 반도체 분위기와 강하게 연결됩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흐름이 밤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날 북미 반도체 투자 심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은 AI 사이클이 끝났느냐 아니냐를 두고 시장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가 장중 낙폭을 줄이거나 반등하면 국내 반도체도 빠르게 심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말에 미리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를 볼 때는 삼성전자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 마이크론의 움직임, 엔비디아 밸류체인의 수급, AI 데이터 센터 관련 뉴스,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국민주인 동시에 글로벌 AI 인프라 사이클의 한복판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바로 반등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다음 주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급락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89조 실적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실적 발표 당일에는 세론으로 던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익 체력이 너무 강하다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고 기관이 지수를 받쳐주고 미국 반도체주가 낙폭을 줄인다면 삼성전자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등하면 반도체 주도주가 다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번 급락이 공포의 시작이 아니라 과열된 수급을 털어낸 뒤 다시 방향을 잡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주가만 반등하면 안 됩니다.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하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돼야 하고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며칠 동안 지루하게 흔들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진 장의 후유증은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급락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본전 매물이 나오고 조금만 밀리면 다시 공포 매도가 나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좋은 종목도 바로 시원하게 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횡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방을 다시 확인하고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수급이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루 반등했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하루 빠졌다고 끝났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일정 구간에서 버티면서 거래 대금이 줄고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지 봐야 합니다. 주도주는 가끔 조용한 구간에서 다시 힘을 모읍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바로 폭발하지 않아도 버티는 힘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급락 이후에도 반등에 실패하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계속 꼬이면 주가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가 추가로 밀리고 유가나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시장이 피크아웃 우려를 더 크게 반영하면 삼성전자도 한 번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한 물타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 계좌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버릴 종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되는 종목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추가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이클과 AI 수혜를 믿는 물량은 기준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물량은 반등 실패와 수급 악화가 확인되면 줄여야 합니다. 전부 팔거나 전부 버티는 식의 대응은 위험합니다. 그럼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물량의 성격을 나누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장기 핵심 보유로 들고 있는 물량과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장기 물량은 하루짜리 공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89조 실적은 분명한 체력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꺾였다는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AI 메모리에서 반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물량을 급락장 공포에 던지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단기 물량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대금이 약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계속 약하게 움직인다면 단기 물량은 줄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들고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신규 진입을 기다리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누구에게나 박앤세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급락 직후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첫 반등만 보고 급하게 따라 들어가면 다음 변동성에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무조건 분할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가 과도하게 눌렀을 때 소량, 두 번째는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버티는 것을 확인했을 때,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과 거래대금이 붙으며 반등이 추세로 바뀔 때,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타로만 볼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장기 투자를 외치며 들어갈 종목도 아닙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좋은 가격과 좋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싸 보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좋은 종목을 사고도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지면 사람은 빨리 복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면 물타기 유혹이 강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좋은을 사니까 더 사면 되겠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결국 올라오겠지.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기준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기준 없이 하는 물타기는 손실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급락 이후 저점을 지키는지,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지,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는지, HBM과 AI 메모리 관련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지, 이 5가지가 확인되면 평단 조절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손실을 하루빨리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계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충분히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접근하면 좋은 종목도 나쁜 매매가 됩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를 볼 때 SK하이닉스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건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시장은 AI 메모리 순도가 높은 하이닉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살아나고 삼성전자가 늦게 움직인다면 시장은 아직 AI 메모리 경쟁력에서 하이닉스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삼성전자의 범용 메모리 회복과 HBM 반전 가능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강해지려면 단순히 지수 반등에 끌려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상대 강도가 좋아져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다음 주에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다시 올라오느냐입니다. 시장은 늘 종목끼리 비교합니다. 그리고 큰 돈은 더 강한 쪽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AI 하드웨어 종목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종목을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 3개만 봐도 충분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의 심리 기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의 상대 강도입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 수요가 부품 밸류체인으로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보조 신호입니다. 삼성전자가 버티고 하이닉스가 강하고 삼성전기가 다시 살아난다면 시장은 단순히 반도체 본주만 보는 게 아닙니다. AI 하드웨어 밸류체인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약하고 하이닉스만 버티고 삼성전기가 계속 무너지면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 재평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종목을 많이 보는 것보다 돈의 순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돈은 늘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 순서를 놓치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게 들어갑니다. 이번 삼성전자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변동성은 방향성이 아닙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장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실적 발표 당일 급락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이익 엔진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89조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바로 올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개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를 빼고 나쁜 뉴스가 쏟아지는데 주도주는 다시 살아납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팔면 그때부터 반등하고 확신을 갖고 따라붙으면 다시 흔듭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반기 이익 추정치, HBM과 AI 메모리 신호, 외국인 수급, 미국 반도체 흐름, SK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살아있으면 급락은 공포가 아니라 매물 소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단기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끝난 종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89조 실적은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은 아직 한 번 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좋았던 건 알겠다. 그럼 다음 분기도 좋은가? AI 메모리에서 정말 따라잡을 수 있는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만큼 매력적인가?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강점이 다시 살아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급락만 보고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동시에 89조 실적만 보고 무조건 간다고 흥분하지도 마십시오. 그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신과 경계의 균형입니다. 삼성전자의 큰 방향을 좋게 보되 수급과 확인 신호 없이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공포의 핵심 물량을 넘기지는 않되 단기 물량은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 가장 강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고 삼성전자가 급락 이후 저점을 지키며 반등합니다. 동시에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거나 올라갑니다. 여기에 HBM과 AI 메모리 관련 기대 뉴스가 붙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번 급락은 끝이 아니라 흔들기였다는 해석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계속 밀리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마다 매물에 눌립니다. 하반기 이익 추정치도 흔들립니다. 이 경우에는 좋은 종목이라도 단기적으로 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감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사고 팔아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재평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하루 등락보다 시장이 어떤 신호를 인정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신호를 먼저 보는 사람이 흔들림을 기회로 바꿉니다. 늦게 보는 사람은 항상 반등 뒤에야 확신을 갖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그렇습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 해석은 매일 바뀝니다. 어떤 날은 89조 실적이 호재라고 하고 어떤 날은 피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외국인이 던졌다고 겁을 주고 어떤 날은 저가 매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에서 개인이 혼자 모든 신호를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대 강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 하반기 이익 추정치 변화, AI 메모리와 HBM 관련 뉴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AI 하드웨어 밸류체인으로 돈이 번지는지까지, 이 모든 걸 매일 혼자 확인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그 흐름을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하루는 사상 최고 실적에도 주가가 무너지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주도주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공포와 기회가 가장 거칠게 부딪히는 자리 위에 있습니다. 89조 실적은 분명한 체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다음 분기와 AI 메모리 경쟁력, 외국인 수급이라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 하루 등락만 보지 마십시오.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거칠게 흔들려도 기업의 실적
실적과 돈의 방향은 결국 자기 길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